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100분이고요.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 생중계인데 아마도 이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의 결과물인 것 같은데 일단 형식 자체는 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건 많이 시도해봤죠. 역대 정권들이 많이 해봤고요. 지난번에 했었던 비상민생경제회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비상도 없었고 민생도 없었고 경제도 없었다고 제가 비판을 한 기억이 있는데 여러 언론들이 그런 비슷한 비판을 했어요. 조금 한가해 보인 데다가 민생도 발로 결혼이 안 됐고 서로 그냥 자기 자랑하다가 각 부처가 끝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포맷을 좀 바꿨으니까 네. 이제 국민이고 또 패널이고 100이고 뭐 이런 지금 포맷 변경이 있었으니까 조금 달라지기는 했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잖아요. 예. 네. 좀 달라지긴 할 텐데요. 이런 이 회의를 공개하는 방식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주제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보면 시나리오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안 그러기를 저 바랍니다만은 이렇게 공개 회의를 할 경우에는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이 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이 사실 완벽한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여주기보다는 실제 뭔가 내용이 있는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몇 가지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점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그 이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 듣는 자리, 사실 이게 가장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과의 소통의 그 영역을 좀 넓히시고 더 친밀하게 가까이 가서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사실 역대 정권에서 특히 민주당이 주로 많이 해왔던 저는 방식이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일들이 사실 쇼라도 민주당 정권에서 했을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쇼라도 사실은 많이 하면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계속 다루지 않습니까? 지금 그 경제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고 연금에 대한 건 어떤 거고 노동개혁은 어떻게 가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그 생생한 여러 가지 언론으로부터 듣든 아니면 그 국민들로부터 직접 듣든 대통령께서 이게 듣는 그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니까 저는 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정해진 주제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뭐 세 가지인데 노동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그리고 탈원전까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지금 역대 정권들이 미국 흉내를 또 이거 비슷하게 내는 거예요. Anything but 아무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시 정권 때 Anything but 클린턴 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ABC 그래가지고 해서 그 다음 정권들도 이제 그런 걸 하는 거 보고 우리도 그런 비슷한 지금 행태가 몇 번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선되면 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건강보험만 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건강보험이 100조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지적을 한 것은 MRI, 초음파 등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하겠다. 그러니까 보장성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00조에서 MRI, 초음파가 차지하는 것은 0.2%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유출이 많이 되는 것은 행위별 수가제, 그리고 실손보험,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로 20조에서 30조에 가까운 돈이 유출되는 걸로 지금 전문가들이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20, 30%라는 굉장히 큰 유출을 놔두고 지금 0.2%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보장성을 줄이느니 마느니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뭐 anything but 문재인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거야 대통령의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의 문제의 핵심을 뚫지 못한 거예요. 핵심은 금방 얘기한 세 가지 문제에다가 고령화의 속도가 우리가 엄청 빠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재정 지원이 현재는 필요 없지만 불언간에 재정 지원이 필요해지는데 재정 지원을 규정한 법률이 이게 일몰이 되어 갑니다. 이게 지금 20년 만에 일몰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적인 이슈고 의료보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이냐라는 걸 놓고 전문가들이 논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소한 문제, 물론 사소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뭐 그것도 누출이 되면 안 되죠. 네. 피 같은 돈이니까. 네. 근데 오히려 주요한 문제는 놔두고 약간 변두리적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고치겠다. 그러니까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럼 핵심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anything but 문재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를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핵심을 뚫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접근 방법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그리스에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은 포퓰리즘 정책을 합니다. 계속 그 표 계산을 하면서 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푸는 거죠.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면서 다 푸는 거예요, 재정을. 네. 그러면 사실 그걸 싫어할 분은 없어요. 단 그 순간에는. 예.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재정은 파탄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문재인 정권 때 5년 동안 400조가 빚이 400조가 넘었어요. 네. 지금 우리 빚더미에 앉은 게 지금 1000조가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합세해서 계속 포퓰리즘 정책을 핍니다. 그러면 그거를 막아야 되는 그런 보수 정당이 그걸 막을 수 있느냐? 또 못 막아요. 왜냐하면 그 표 때문에 그래요. 표 때문에. 그 나라의 그 곳간 살림에 대해서 다 걱정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결국은 포퓰리즘 정책에서 시작된 거죠. 퍼주는 거에서. 네. 그러면 그 문제점을 민주당이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은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그렇지만 계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다 지적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 아니 도대체 문재인 케어에서 나한테 온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 상위 10명을 계산을 해봤더니 1년간에 그 상위 10명이 외래 진료를 1200회에서 2000회 정도로 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년이 365일인데 1년간 1200회에서 2000회를 의료 진료를 받으러 갔다. 예. 이게 지금 문재인 케어에서 지금 그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지점이에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사실 대다수 국민들한테는 별다른 혜택이 가지 않고 건강보험료만 더 높아진 게 아니냐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개혁을 하긴 해야 돼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 아주 정치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대선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냥 국민들의 그냥 날것인 그 대화를 그냥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기존의 정치인 출신 대통령은 못 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할 수 있다. 왜냐? 지난번에 그 화물연대 파업도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 해결 문제가요. 민노총에 대한 부분 다 국민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어떤 정치인 대통령도 그걸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 건강, 이 문재인 케어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요. 그 저는 핵심적인 부분은 좀 쳐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어려운 국민들에게 집중해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그 새로운 안이 나와서 개혁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새는 세금을 막아야겠죠. 막아야 되고 그걸 또 막으려면 어쨌든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협치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쉬운 부분 아닐까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가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은 협치 안 할 겁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호소를 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고 국민들이 원해도 안 해요. 왜냐?
우리 검수완박 법안 처리할 때 저는 이미 알아챘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본인들이 맨날 여론조사 얘기하잖아요. 예. 70%의 국민들이 검수완박 법안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냥 본인의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한 또 민주당 인사들을 위한 방탄 법안으로 그걸 해버리잖아요. 검찰 수사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해도요. 예. 그 협치를 하려고 해도요. 안 해줄 거예요. 이용만 하고 아마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의 마지막 퍼즐이 총선에서 그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윤 대통령이 별로 협치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양쪽 다 협치를 원하지 아니 않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협치를 원하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회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들을 그 하는 그 입법을 다 해주기를 바랄 텐데 네. 어떤 대통령이 협치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참 특이해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특이하다니까요. 예, 아니 참 특이해요.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안 하고 본인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예, 참 특이해요. 글쎄 뭐가 특이한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예,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00분 회의 열리고요. YTN도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들 묶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끔찍한 일을 막을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헌정사의 대권 후보와 야당 대표를 지낸 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떠들던 정당 아닙니까? 더 이상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극단 선택을 했는데 곧장 변호인을 불렀다. 변호사를 불렀다. 그래서 변호사가 119에 연락을 했다. 그렇죠. 뭐지? 뭐 그런 건 좀 있더라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금방 후회를 하고 그걸 단념했던 건지 어떤 건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신 의원님, 이 김만배 씨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정말 특이해요. 극단 선택인가? 위장 극단 선택인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극단 선택인지도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최근에 검찰 수사하고 아무래도 연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출소한 지가 꽤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고 또 변호사한테 바로 연락을 했다? 예. 예. 이게 참 특이해요. 예, 극단 선택의 일반적인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서 매우 벗어난 극단 선택인 걸 보니까 뭔가 메시지, 법률적,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거고요. 예. 최근에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보면은 지금 뭔가 돈을 쫓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검찰의 수사 역량이 제가 지금 한계에 부닥쳤다. 또 역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좀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보여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검찰이 지금 수사를 뭐 잘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은 네. 뭔가 하여튼 보도되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일이 검찰과 김만배 씨 주변에서 요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옵니다. 예. 뭐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김만배 씨 주변 측근들이 3명이 체포가 됐고요. 오늘 구속영장이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재명 대표 대장동의 자금이 이재명 대표로 그 흘러갔다의 마지막 꼴문 이제 꼴문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정진상, 김용, 김만배 네. 이 세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정진상, 김용 씨는
제가 볼 땐 얘기 안 할 것 같고 그럼 가장 약한 고리는 김만배 씨예요. 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김만배 씨의 자금을 다 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은닉 자금을 찾아내서 예. 지금 묶어놓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김만배 씨 주변에 그 자금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놓고 보니까 그 헬멧 남자 아시죠? 예, 최모 씨입니다. 그때 예, 최모 씨. 그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금 흐름을 보니까 검찰에서 이미 확보된 건데 30억이 가고 네. 또 30억이 가고 또 20억이 가고 이렇게 돈 80억 정도가 지금 흘러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최모 씨라는 사람은 또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자금 세탁을 하고 아마 이런 정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게 압박이 가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김만배 씨가 그 두 가지죠.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그 위장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의 문제인데 핵심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구속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김만배 씨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여주려고 했다면 결국은 그 쌍방울 조폭 관련 그 주변 인물들 예.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김만배 씨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예. 지금 다시 검찰은 그 구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일단 걱정이 돼요. 일단은 신변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신변을 보호하려면 구속돼서 사실 구치소에 가 있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 일단 번뜩 들었습니다. 예, 이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이 대표 소환까지는 얼마나 남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올해 안에 소환 통보는 받지 않겠느냐. 근데 소환에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는 물론 이 대표가 결정해야 될 사안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이 대표가 여러 번 공식적으로 밝힌 걸로 봐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 소환에 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대표는 꾸준히 검찰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혀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야 될 어떤 명분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상하게 엮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탄압하려고 한다라는 분명한 부분이 나온다면 소환에 불응해야 될 명분이 되겠지만 네. 만약에 그것을 국민들한테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소환에 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환장이 올 경우에 첫 번째 바로 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일정을 조율하다 보면 좀 연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 검찰은 지금 하는 수사의 스피드로 봐서는 올해 안에 소환을 하겠다는 속도로 가는 것으로 읽혀져요. 그런 걸로 봐서 소환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올해면 아직 보름도 안 남았는데요. 보름 정도 남았네요. 15일이니까. 그렇죠. 가능하다고 뭐 보십니까? 크리스마스 전후에 가능하죠. 아마 검찰은 안 쉬고 일을 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의 혐의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겨준 혐의입니다. 그 이상의 뭐가 있을지는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제를 바꿔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잠시 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조사 마치고 나가면서 했던 발언이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을 안 게 저는 삭제가 원천적으로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PC를 쓰거나 모든 문건이 즉 내가 삭제 지시를 했다 하면은 삭제 지시를 했다는 그 내용과 삭제한 문건도 메인 서버에 남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검사님이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삭제가 되더라고요. 통합 시스템인가 뭐. 그래서 나는 삭제 지시를 몰랐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그걸 기록에 남겼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에는 이게 원본 파일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게 가능은 하더라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지원 전 의원이 뭐 그 정치 구단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 정치 구단을 그대로 이제 수사에 본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지금 그 말로 변명을 정치 구단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세상에 국정원장을 했는데 메인 서버에 삭제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걸 몰랐을까요? 그거는 본인이 어떤 걸 흐리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핵심은 본인은 삭제 지시를 안 했다잖아요, 네. 지금. 예.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댔던 게 뭐냐면 아니 삭제 지시를 해도 메인 서버에 흔적이 남는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방송에서 YTN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메인 서버에 오르기 전에 첩보를 삭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메인 서버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그런 그 검찰의 입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삭제 지시를 했다라고 이미 국정원 내부에서 다 고발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저는 그냥 그 부분을 그 수사를 했을 거고 박지원 의원은 나와서 이제 방송에서 또 본인 얘기만 하는 거죠.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만.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아마 영장 청구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왜 박지원 의원을 맨 마지막에 불렀느냐. 예. 아마 중간에 불렀으면 중간에 수사에서 이미 이제 수사를 통해서 검찰 조사를 받다 보면 또 얻어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내용들이요. 뭐 증거들이나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 내용들을 또 다시 본인이 알고 또 언론에 먼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훈 전 실장을 구속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박지원 의원을 부른 것이 아닌지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마 영장 청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수사는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수사는 뭐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 부분 하나가 남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부분은 지금 유가족이 고발을 한 부분 네. 하나가 새로운 상황 변경이고 네. 검찰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문건이나 설명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문 대통령까지는 조사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읽혀져요. 다만 이제 뭐 새로운 뭐가 나와야죠. 문 대통령이 관여를 했다라는 그 또 뭔가 새로운 팩트가 나오지 않는 한 문 대통령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주제 국회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아마 두 분과도 몇 차례 대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안 가지고 될 거다 안 될 거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장이 법인세를 1%포인트만 낮추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받아들일까요? 원내대표들이? 글쎄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정말 특이한 일을 벌일 것 같아요. 서로 특이하다고 오늘 유독 특이하다는 그게 왜 말씀을 그러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예산안은 끝내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하는 걸 보니까 합의를 안 해주고 그냥 삭감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특이한 일을 벌이게 될까요? 글쎄요. 삭감 민주당 자체안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 아마 특이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걸로 보고요. 내일 아니 오늘이죠. 네. 오늘 혹시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안에는 되겠죠. 지금 올해 안에. 벌써 올해 안에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안에 안 되면 굉장히 큰 사고죠. 근데 국회 저도 여러 해 동안 예산 선진화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있은 후에도 있어봤지만 예. 결국 마지막에 되긴 되더라고요. 그렇죠. 마지막엔 되고 아니 그게 지금 정상인데요. 그리고 이 지금 중재안을 벌써 국회의장이 지금 여러 번 냈어요. 예. 지금 이 중재안이 지금 또 마지막 중재안이라고 그러는데 네. 또 진짜 마지막, 정말 진짜 마지막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정말 진짜 이번에 마지막 뭐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네. 오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요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인세를 낮춰가지고 투자 많이 해서 일자리 많이 늘려달라는 게 사실은 청년들 2030이 가장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개인 부자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빨리 해줘서 그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 일자리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낙수 효과가 된다면은 확실히 좋은데 네. 낙수 효과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현실에서. 그래서
그걸로 된다 그러면은 뭐 쌍수로 환영할 일이긴 한데요. 이 믿을 수가 있을지. 윤석열 정부는 믿으셔도 됩니다. 그건 윤 정부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두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법인세 인하를 강조를 했잖아요. 사실 국민의힘 지금 원내 지도부는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포인트면 사실 굉장히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께서 그 어떤 정책을 좀 펼치고 싶잖아요. 사실 대통령은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저는 국회가 예. 대통령의 정책을 좀 이렇게 좀 받쳐주는 그런 법안도 만들어주고 좀 통과도 시켜주고 예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일단 정상이에요. 왜?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때 그때 책임을 또 물으면 되잖아요. 네.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권 교체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국민들께서 지금 국회를 바라보면서 저희 밖에 나가잖아요. 네. 100이면 100분이 다 욕합니다. 국회의원들. 예. 그럼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더 심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이게 하여튼 특이해요. 이게 단독 안에도 감액만 들어있고 사실 뭐 지역 쪽지 예산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더 불리한 거 아니냐, 더 답답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니까요. 그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요. 결국은 저는 타협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까지 가기에 그 협의 과정이 복잡한데 예. 네. 글쎄 오늘은 아니더라도 예. 하여튼 두고 보시죠. 뭐 하여튼 합의됩니다. 그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당의 정체성과도 좀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게 많아서. 지금 글쎄요. 당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쉽게 협의하고 합의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여기 있는데요. 네. 지금 중재안들이 벌써 여러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하나로 합의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뭐 이런 걸 목숨을 걸고 싸워요. 어떻게 제가 해야 볼 될까요?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거는 지금 북한의 핵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올해 안에는 되겠지만 오늘 안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좀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